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00대 국정과제에서 빠진 광주 대구 간 내륙철도를 조기에 건설하기 위해 두 도시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방학 기간 임금을 받지 못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광주에서만 2,500명이 넘습니다.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도 힘든 상황입니다. 반급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정부와 민간업체가 머리를 맞댄 지 8년 만에 국산 경량 항공기 제작에 성공했습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내륙철도, 이른바 달빛 내륙철도를 조기에 건설하기 위해 광주시와 대구시가 손을 잡았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걸림돌도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철도망은 남북으로는 잘 연결된 반면에 동서축은 끊겨 있습니다. 이처럼 수도권 중심으로 짜여진 철도망은 남부 지역의 경제적 소외와 영호남의 단절을 심화시켰습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는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을 이뤄내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에 새 역사를 쓰는 것이 바로 이 광주 대구를 잇는 달빛 내륙 고속철도 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도시는 추진협의회를 출범시키고 달빛철도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달빛철도 건설 사업은 100대 국정과제에서 빠졌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동서 내륙철도 건설의 당위성과 영호남 주민들의 염원을 앞세워서 정부를 설득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행정은 물론 정치권, 지역 시민사회든지 경제계까지 함께 이 논리와 방위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근하면은 충분히 이 일들은 현실성 있는. 광주에서 대구까지 191km를 연결하는 달빛철도 건설에는 5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철도가 신설되면 양 도시를 1시간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밤에도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많이 더우셨을 텐데요. 오늘도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보성에는 폭염경보가, 그밖에 전남 대부분 지역에는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 3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나주도 35도, 장성 34도 등 전남 대부분 지역 33도로 웃도는 가마솥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니까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햇볕에서 일하는 분은 물론 오늘은 일반인 분들도 더위 체감 지수가 매우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함께 물을 많이 드셔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일부 지역에서는 25도 이상을 보이면서 아침부터 더위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담양의 낮 기온은 33도, 화순 35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과 보성이 34도, 구례가 35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부터 대부분의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가는데 방학이 두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인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아침부터 학생들의 점심을 준비하는 급식조리원 A씨. 방학이 되면 쉬어서 좋을 것 같지만 A씨는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이 나오지 않아 당장 생계에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지만 4대 보험이 적용된 공무직 신분과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한계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분들 많고 하더라고요. 근데 4대 보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있는 경우는 그런 데서는 또 저희가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장애 학생들을 돌보는 특수교육 실무사 이상화 씨도 방학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갈수록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이어서 재교육도 절실하지만 실무사들에게는 방학 중 연수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실제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일을 하는데 장애 학생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저희들 보거든요. 방학 중 학교에 나와 일을 하더라도 임금을 받고 싶다는 것이 이들의 소망. 장애 학생들은 방학 중에도 학교의 돌봄을 받고 있고 다른 학교에서도 방학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비정규직이 방학 때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1년 계약에서 일을 시키지 못한 85일에서 90일 정도가 됩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지는 게 맞는 거죠. 광주에서 방학 기간 임금을 받지 못하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는 약 2,500명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완전 정규직화를 외치며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직선 2기 광주시 교육청의 정책이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은 가운데 비정규직 처우 등은 부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주 교육희망 네트워크에 따르면 시민 2,292명을 대상으로 직선 2기 광주 교육행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긍정적인 평가가 49%로 15%에 그친 부정적인 평가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설문 항목별로 보면 투명한 행정과 보편적 복지 영역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고 비정규직 처우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관급공사 수주 알선 비리로 구속 기소된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의 인척으로 시정이 참여했던 형제가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해봤던 김용구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를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억 6,1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캠프 정책본부장을 거치기도 한 김 씨가 윤 시장 당선 직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연구원에서 용역을 빙자해 광주시 발주공사 등을 알선하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시장의 인척이라는 지위와 배경을 이용해 시정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업체에 편승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알선의 대가로 큰 돈을 받았고 이로써 개인적 비위를 넘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광주시를 상대로 사기로 용역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김 씨의 동생인 광주시장 전 비서관이 납품 비리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윤장현 시장의 인척으로 시정에 참여한 뒤 잇따라 구속됐던 두 형제가 나란히 실형을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조차 하지 않은 피고인이 이미 무기수 신분이니 사형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40살 김모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수사기관이 거짓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1일 열립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의 치매 환자 폭행 의혹과 관련해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또 시립요양병원을 포함해 모든 요양병원의 인권 실태를 점검하고 학대 예방교육도 제도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시립 제1요양병원과 위탁 운영자인 인광의료재단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의료법 준수 여부와 인권보호 실태 등을 특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민간업체가 머리를 맞댄 지 8년 만에 국산 경량 항공기 제작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부품과 비행 기술 등의 국산화로 4차 산업시대를 이끌 또 다른 축이 될지 주목됩니다. 초도 비행 현장을 김종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폭염을 뚫고 프로펠러가 힘차게 돌아갑니다. 어느새 활주로를 벗어난 경비행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이번 초도 비행은 국토부와 민간업체가 머리를 맞댄 지 8년 만에 이뤄낸 결실입니다.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약 400여 개 생겨나고 연간 700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항공기는 탑승 인원 2명, 항속거리 1,400km의 레저용 항공기로 내년부터 상용화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비행기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산 경량 항공기 개발로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시장을 넓히는 이중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4차 산업시대를 이끌 또 하나의 마중물이 될지 국내외 관심도 뜨겁습니다. 因为中国的市场非常大，因为目前这2天中国可能要建几千个机场。我觉得如果说我们服务做到位，刚才我看了一下咱们的飞机的配置，也都性能也非常好，我觉得应该是在中国是有市场的。 특히 이번 사업은 대부분의 부품과 비행 기술 등의 국산화에 성공해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2억 원에 달하는 타 기종보다 싸게 공급해 가격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가격 경쟁력을 저희가 들 수 있겠고요. 9월부터는 양산을 해서 해외, 국내에 판매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 1조 8천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혀 경량 항공기 기술 개발이 한 걸음 더 나아갈 걸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새 청사 개청식을 열고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인터넷진흥원 빛가람 신청사는 지난 2015년 2월 착공해 올해 2월 완공됐고 550여 명의 직원들이 이달 초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빛가람 혁신도시에는 15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고 마지막 남은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은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한국어나 한국문화가 나선 고려인들은 부당한 일을 당해도 법적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고려인들을 법률적으로 돕기 위한 광주 고려인마을 법률지원단이 출범했습니다. 법률지원단장으로 위촉된 강행옥 변호사 모시고 그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광주 고려인마을 법률지원단이 어떤 것인지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예, 법률지원단은 제가 지난달 15일 날 법률지원단장으로 위촉됐는데요. 지금 현재는 단원을 모집 중에 있고 다음 달 2일 광주 IMC의 시민권익변호인단과 MOU를 체결하고 그때부터 단원들을 정비해서 고려인들을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고려인들을 돕는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 네. 단장을 맡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예, 한 작년 정도부터 그 홍인아 전 시의원과 함께 그런 활동을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한 2달 전에 이 영주권 취업 사기를 당한 사건을 제가 변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고려인 4세들 같은 경우는 만 19세가 되면 석 달마다 한 번씩 비자를 갱신해야 되는데요. 그 사람들을 상대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주겠다면서 수백만 원씩을 개인당 사기를 한 사건을 고소를 제가 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사건을 맡으면서 이 사람들이 한국어에 서툴고 한국 법률에 전혀 무지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을 수 있겠구나. 이런 사람들을 상시적으로 돕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법률지원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이런 영주권 사기 피해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고려인들이 법적으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사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주로 이제 그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일을 해놓고 제대로 월급을 못 받는다든지 네. 쉽게 해고를 당한다든지 외국인 노동자보다도 더 어떤 여러 가지 처지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특히 영주권이라든가 체류 자격과 관련돼서 불안정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걸 이용한 또 사기들이 최근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적절한 한국어 교육과 법률 교육이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이 법률지원단에서도 일정 부분 그런 역할들을 할 생각입니다. 또 광주시 의회에서도 이 고려인들의 법적 지위를 좀 보호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법률지원단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광주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세미나를 여는 등 아주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변호인단은 발족하면 우선 제일 먼저 가까운 손톱 밑에 가시 같은 거 있죠. 개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법률 문제를 상담해주고 필요하면 구조도 할 생각입니다. 저희 시민권익변호인단의 구조기금이 한 1,000 몇백만 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사건들은 담당 변호사를 정해서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구조까지도 할 수 있게 할 생각이고요. 결국 이제 사람들 합법적 체류 자격이라든지 건강보험 도입, 또 그 아동 청소년들의 보육 교육 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법률안도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잘 통과돼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시 편입돼서 우리나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 어떤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네. 고려인 이주한 지 벌써 80주년이 됐는데 이렇게 또 든든하게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지는 않다. 오늘도 시작 좋은 이병규입니다. 자, 번트를 냈어요. 키스번트입니다. 자, 베르게 잡아서 던지지 못해요. 김주찬의 키스번트. 6구 맞췄습니다. 슈즈 나갑니다. 이쪽에 떨어진다. 타자 안쪽. 자, 1루자 3루 통과해서 홈으로 1루자는 3루까지 타자 2루에 들어갑니다. 최영우 4번 타자 1타점 1루타. 약간 먹혔습니다. 승현 쪽에 떴고요. 전정수 잡았고 3루자 김주찬이 홈을 향합니다. 볼은 3루 초입. 자, 최영우는 3루까지 들어갑니다. 자, 결국 타고 우측에 떨어지는 안타. 김성빈. 변하고 빠져나갑니까? 중견자 쪽으로 빠져나갔어요. 김선빈 3루 통과해서 볼은 3루 탭. 타전자 2루까지 2루 탭 2루에서 세이프. 정면 타고 빠져나갑니다. 변하지 않다. 김주찬마저 3루 들어와서 홈으로 버던자의 2타점 적시타. 맞춰냈어요. 굴절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김영기 안타. 3루전 빠집니다. 고아치기 안타. 자, 김주찬이 연결 옆을 해주는데요. 초겁니다. 저걸 때렸어요. 병사타 꽂습니다. 잡았다. 던지지 못합니다. 1루에서 세베요. 잡아당겨서 1리가 빠집니다. 2루자로 3루 통과해서 홈으로 보는 홈투입. 최영우의 적재타 동점타. 먹혔습니다만 코스 좋아요. 좋아지고 완전히 꿰뚫었습니다. 펜스를 직접 때렸고요. 1루까지 들어갔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우측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안치홍 3루 돌아서 홈으로 향합니다. 득점권 타율이 높은 김민식이 또 한 건을 해냅니다. 7대7의 균형을 깨졌고 이번도 맞춰왔습니다. 잘 맞사고 중견수 잡아냅니다. 경기 끝. 마을 이장 등이 소득사업 부지로 선정돼 정부 보조 사업을 받은 마을 땅을 개인에게 팔아버린 곳이 있습니다. 고령인 주민들에게 땅 매매 대금을 나눠주고 싶어 했다는데 정작 상당수 주민들은 전혀 몰랐다며 펄쩍 뛰고 있습니다. 박영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해 100만 명이 찾고 있는 관광명소 완도 신지 명사심리해수욕장에 딸린 녹지입니다. 15,000여 제곱미터, 대략 축구장 2개 크기로 인근 마을의 공동재산입니다. 40여 가구 마을 주민들은 최근 이 땅이 다른 마을 주민에게 팔린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땅을 판 건 5달 전인 지난 2월. 당시 마을 이장이던 A씨와 어촌 계장이던 B씨가 주도했습니다. 매매 대금 10억 원 중 2억 3천만 원만 받고 등기 이전까지 해줬고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주민들의 인감증명서도 사용했습니다. 말하자면 불안이 모르게 저렇게 끌어내는 거죠. 특히 팔아버린 땅은 지난해 해수욕장 주변 마을 관광사업 부지로 선정돼 7억 2천만 원의 정부 보조까지 받은 곳입니다. 땅을 판 당시 이장 A씨는 매매 대금을 마을 내 모든 가구별로 나누려고 했다며 반발이 일자 계약금 1억여 원이 든 통장을 마을 재무 담당자에게 넘겼습니다. 세상 좀 문제가 있어서 뿐이지 우리가 뭐 나쁜 의도로 그거는 한 건 절대. 해명에도 불구하고 주민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보조사업 감독 책임을 지닌 자치단체도 절차상 문제가 많다며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백남기 농민 사건 등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의 재조사를 담당할 진상조사위원회를 민간인 중심으로 구성해 설치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면 이 사건 외에도 용산 철거민 화재와 쌍용차 노조 파업, 제주 해군기지 반대와 밀양 송전탑 반대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시위나 장기 농성이 있던 현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광주 지역의 시내버스 운행이 감축됩니다. 광주시는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한 달 동안 학생 승객이 많은 노선을 중심으로 52개 노선에서 97대를 줄여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축 운행에 따라 간선 노선의 배차 간격은 2에서 4분, 지선 노선은 3에서 5분 정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대입 최신 정보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종합박람회가 이번 주말과 휴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주최하는 박람회는 전국 111개 대학이 참가하고 수시 대비 대입 설명회를 비롯한 58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에는 온라인 사전 접수를 통해 이미 7,000명이 사전 등록을 마칠 정도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광주 예총이 주관하는 아트 페스티벌이 서구 농성동 아시아 창작 스튜디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2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페스티벌은 광주와 대구의 예술가들이 참여한 달빛 스케치 교류전과 아시아 문화전당이 함께 추진한 레지던시 작가 오픈 스튜디오 등 다양한 전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 분야 페스티벌에 이어 오는 10월에는 광주 예총 소속 공연 예술가들이 펼치는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광주 본부세관이 학예 휴가철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2주 동안 무안국제공항에서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세관은 이 기간 동안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한 검사 비율을 평소보다 30% 높이고 가족 등 동행자에게 고가의 물품을 대리로 반입하게 하는 행위도 단속합니다. 세관은 미화 600달러를 넘는 초과 물품을 자진 신고할 경우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 30%까지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휴가철 섬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관내 연안 여객선의 운항 횟수가 늘어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다음 달 21일까지 기존 17개 연안 여객선 항로에 4척의 예비선을 투입해 평소보다 590여 회가 늘어난 2,400여 회를 운항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특별수송 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여수와 고흥의 연안 여객선 이용객은 모두 19만여 명으로 집계됐고 올해는 만여 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밤사이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많이 더우셨을 텐데요. 오늘도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보성에서는 폭염경보가, 그밖에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 3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나주도 35도, 장성 34도 등 전남 대부분 지역이 33도를 웃도는 가마솥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아서 자외선 차단을 신경 쓰셔야겠고요. 햇볕에서 일하는 분은 물론 오늘은 일반인분들도 더위 체감 지수가 매우 위험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시고 많은 물을 드셔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일부 지역에서는 25도 이상을 보이면서 아침부터 더위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담양이 33도, 화순 35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과 보성이 34도, 구례가 35도로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겠고 내일부터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기간이니까 침수 피해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33도 안팎의 낮 기온이 유지되면서 폭염은 계속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